없을수록 연락해야 돼요. 특별한 안건이 없을수록 뭐 지난번에 박람회에서 보고 온 친구가 있으면 Hi Tom, how are you doing? I hope you are doing fine. 그러니까 잘 있니? 그냥 안부 인사를 해도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keep in touch를 해주다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들어줄래? 그랬을 때 그게 들어주는 거지 아무 연락 없다가 필요할 때만 싹 연락한다? 국제 왕따 당합니다. 국제 왕따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했죠? 침묵은 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이런 인맥 형성의 모든 거는 어떻게 하면은 국제 무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까 이거잖아요, 사실은. 인맥 형성도 말하자면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트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라틴어의 원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 써 있죠? 네, participate 뭐예요? 참여라는 그 라틴어 오리진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communicate라는 말.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네. 참여하지 않고는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이 참여하다는 말을 그냥 쉬운 영어로 할 때는 take part in이라는 말입니다. take part in. participate 좀 말이 힘들잖아요. 길고 발음하기 힘들고 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요사는 take part in. 뭐냐 part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네? in 뭐뭐뭐에서 내가 part를 take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참여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협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숙제를 해도 너만 잘해서 1등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협업 프로젝트를 내줍니다. 항상 같이 해야 돼요, 뭘. 그래서 혼자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쉐어해서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육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100점 맞아서 친구들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너만 잘해라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학교가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죠? 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뭐 폭력을 뭐 근절시키겠다? 뭐 그게 뭐 박테리아 박멸같이 이렇게 됩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코리안들은 이제 이 4대 원칙은 마케팅의 원칙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국제 무대에 알릴까 해본 것이고요. 글로벌 코리안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외 사람들이 동양인을 볼 때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 없으면 이제 코리안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한류가 굉장히 뜨고 케이팝이 뜨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코리아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근데 삼성이 우리는 뭐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코리아 거라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삼성이 어느 나라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삼성이 코리아하고 이렇게 자기를 연관시키려고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리아의 브랜드보다 지금 삼성의 브랜드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코리아 거다라는 걸 별로 알리려는 그런 동기부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삼성이 뭐 불란서 거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거기다 써있죠? 네. 한국인들은 첫째, 패션 있는 사람들이야. 열정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먹고 나서도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야.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걸요. 얼마나 속이 뜨거우면 뜨거운 거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persistence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끈기 있게 해내는 거 끈기, 집요함 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한국 문화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은근과 끈기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은근과 끈기. 근데
날씨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봄하고 가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는 막 겨울하고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왜 겨울에 삼한사원 이런 거 옛날에서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persistence, 집요함, 끈기. 내가 해먹은 그 마음 먹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마는 거. 하면 된다. 뭐 이런 정신. 그게 바로 persistence라는 거예요. persistence. 발음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발음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잘 참아낼 때 영어에 patient라는 말이 있어요. patient. 그래서 참을성이 없다는 그 반대되는 IM으로서 impatient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patient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아픈 거를 이렇게 참는 거, 좀 이렇게 단순한 걸 참는 거를 patient라고 해요. 이 perseverance라는 말은 severe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severe. severe가 무슨 뜻이에요? 심한 거, 아주 혹독한 거. 네? 심하고 혹독한 거를 per,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하고 혹독한 거를 이겨내는 게 바로 perseverance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놀랜대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이렇게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는데 한반도라는 그 중국의 커다란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라는 그 조그만 땅이 얼마나 작겠어요. 여기에 아직까지도 코리안이라는 중국하고는 또 굉장히 독특한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코리안들이 있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이롭게도 보인다고 합니다. 좋은 예로 그 축구가 있는데요. 우리 월드컵 하면은 진짜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이런 그 응원가도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정말 난리법석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우스워요. 왜냐하면 축구공이 요만하잖아요. 사람 머리보다도 크지 않은 이 축구공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를 이해를 못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무엇이 못한가 이런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중국의 신세대 지식인이 이제 거기 축구 얘기가 나와요. 한국의 국가선수 대표단을 대통령이 일본에 경기하러 보내면서 이제 뭐 십몇 년 전인가 봐요. 한국의 대통령이 국가선수 축구단한테 이르기를 일본한테 지고 온다면 현해탄을 건넬 생각을 마라 그랬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근데 뭐 그런 말 할 법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일본한테 지는 거 싫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 그거 보기에는 아니 뭐 축구공이 도대체 뭐간데 저기 그렇게 목숨을 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미덕은 하면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해본다 그게 아니고 중용이잖아요. 중용. 네. 중국의 역사를 볼 때는 큰 나라들이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이렇게 그 어떤 왕조가 보통 그 전성기간 100년을 못 갑니다. 그 전성기 100년이 지나가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백성들이 못 살겠다 깨꼬리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면 그 밀란을 또 누군가가 평정합니다. 응? 황소의 난, 뭐 당나라 망할 때 최치원이 뭐 토황소 경고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황소의 난 이런 게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 난을 평정하잖아요. 평정이라는 게 뭐예요? 싸그리 싹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밖에 바뀌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위해서 나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역사를 오래 당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웬만한 일이 있어도 안 나서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은 중국에서 길바닥에서 뭐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닌데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나섰다가 의다 터질까봐. 하나 재밌는 중국 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까오리 빵스라는 거예요. 까오리 빵스. 까오리 빵스. 이거 여기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아무한테나 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이 고구려 방망이라는 뜻이에요. 고구려 방망이.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뭐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뭐 몇백만 뭐 몇십만 이렇게 중국 황제가 몰고 와서 침범할 때는 중국의 백성들이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백성들이 고구려하고 싸우러 왔다가 얼마나 의도 터지고 방망이를 의도맞고 갔으면 아직도 이 원한이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남아서 고구려 방망이가 지금 중국 사람들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욕입니다. 중국 사람들 못되게 울 때는 까오리 빵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라든지 그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의 라틴어 어원의 뜻은 뭐다? 참여. 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참여해야지만 소통할 수 있고 나를 프렌드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원칙은 굉장히 이렇게 그 장사를 중요시하는 문화고 비즈니스를 중요시하는 문화고 그러니까 모든 언어 구조나 사고 방식이 비즈니스에 맞게 된 문화예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잘 된다고 아닙니까? 그죠? 내가 무슨 물건을 주면 그 나은 철학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남한테 주고 베풀어라. 주고 베푸는 게 바로 이 SNS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죠? 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 됐는지 옆 사람이 안 됐으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게 SNS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홍익 인간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21세기 한국인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가 환영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계인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친구로. 네? 저기 이렇게 대빵에 있다고 이렇게 잘 보인다. 이렇게 비벼서 잘 보이게 이렇게 비굴하게 접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친구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10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낀 점을 좀 적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걸 하시고요. 제가 20일 날 월요일 저녁에 청담동에서 강연 하나 하니까 거기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그날의 강연 제목